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시작한 유튜브가 어느새 1000명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0명 감사 영상으로 밸런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스템 기획을 할까, 레벨 디자인을 할까, 스킬 기획을 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 블로그에 그쪽 자료들은 좀 있어가지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밸런스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엑셀로 실습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맥락만 이해해 주시고 엑셀로 실습하고 싶으신 분은 게임 캔버스로 방문해주세요. 먼저 밸런스의 정의와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밸런스는 한국말로 균형이죠. 게임을 메커니즘이나 수치적으로 재미있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밸런스 디자이너의 일과 밸런싱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밸런싱은 모든 기획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레벨 디자이너도 콘텐츠 디자이너도 시스템 디자이너도 다 밸런싱을 하죠. 레벨 디자이너가 환경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몬스터들의 개체수를 변경하는 거, 몬스터 디자이너가 몬스터 공격력 수치를 바꾸는 것도 밸런싱의 일종이죠.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게 엑셀로 수치 조절만 하는 것이 밸런싱의 다가 아닙니다. 수치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로 검증하는 절차도 아주 비중이 큽니다. 회사마다 이 역할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결론 내린 밸런스 디자이너는 시스템이나 콘텐츠 디자이너가 밸런싱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로 다루는 툴은 엑셀과 VBA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VSTO나 SQL을 사용해서 모든 기획자들이 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을 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복되죠. 내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 단계에서는 로그를 심어서 통계를 내고 유저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큰 회사에서는 밸런스 디자이너라는 포지션이 존재하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기획 파트장, 기획 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밸런싱 업무 자체가 주니어들이 하기 힘들고 모든 분야에 밝아야지만 가능해요. 밸런스 디자이너가 내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밸런스 기획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완벽한 밸런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밸런스가 좋다, 맞다라는 기준을 서비스 기관과 유저들의 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용자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사용자가 노잼이라고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수치적으로 밸런스 디자이너가 이게 완벽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메타의 변화가 생기거나 숙련자가 많아지면 잘 맞던 밸런스도 어느 순간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밸런스로 박수 받는 스타크래프트도 15년 이상 서비스하면서 메타 변화가 생기고 맵에 따라 테란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저그가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밸런스와 시스템을 따로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시스템과 밸런스는 하나예요. 규칙과 수치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이 재미가 있으려면 메커니즘도 수치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만약 오목이 5개를 연속으로 두지 않고 4개나 6개를 연결해야 승리하는 규칙이라면 게임성이 아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온라인 게임 사례로 예를 들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레이브즈나 라이즈가 그러해요. 그레이브즈는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너프된 걸로 유명하죠. 이 챔피언의 메커니즘 자체가 밸런스적으로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가까이서 맞으면 많은 데미지를 준다는 것과 전투를 지속할수록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증가한다는 규칙은 수치 조절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평타를 한 대 때릴 때마다 방어력 1 증가하는 걸 0.5 증가 이렇게 설정하기도 애매하죠. 애초에 샷건을 쓰는 녀석이 가까이서 때렸을 때 추가되는 데미지를 다른 원딜에 비해서 받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리메이크를 해버렸습니다. 수치 1, 2 조절해서 될 각이 안 나오는 거죠. 라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마법을 쓰면 흡혈이 된다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기스러운 메커니즘을 바꾸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궁극기를 이동기로 바꿔버렸어요. 한국 온라인 게임도 이런 사례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테라의 검투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스타일리시 탱커라는 컨셉으로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이목을 끌었어요. 근데 테라는 3인칭 논타겟팅 게임이에요. 검투사는 탱커지만 높은 방어력과 체력을 토대로 탱킹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몬스터를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탱킹하는 방식이었어요. 멋있죠? 나름 새로운 시도의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힐러들한테는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힐을 주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탱킹하는 창기사를 더 선호했습니다. 자, 이처럼 수치로만 조절이 안 되는 영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디자이너가 시스템에 밝아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세 번째, 게임은 항상 평등해서는 안 돼요. 평등과 형평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페이 투 윈 게임에선 결제한 유저가 강해져야 돼요. 무과금 유저와 과금을 평등하게 설계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게임 안에서 형평성이 있는 사례는 또 많습니다. 카트라이더를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템전을 할 때 1위는 실드 아이템이 나오고 2위, 3위는 미사일이나 물풍선 아이템이 나와요. 2위와 3위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되 1위도 방어할 수 있게 설계한 거죠. 또한 7위와 8위의 자동차 이동 속도는 좀 더 빠르게 보정됩니다. 만약 이들의 이동 속도가 그대로라면 영원히 상위권 유저들을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 판을 포기해버리고 막자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도 형평성에 대한 장치가 아주 많습니다. 억제기를 파괴한 쪽과 파괴당한 쪽을 생각해보면 분명 파괴한 쪽이 유리한 게 맞지만 그때부터 파괴당한 쪽은 경험치 획득에 더 유리해져요. 또 특정 챔피언이 킬을 많이 먹어서 강해지면 현상금이 생기죠. 그 현상금을 획득하고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이처럼 게임은 평등해서는 안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수치는 눈속임일 뿐이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공격력이 100인 거랑 1000인 거랑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당 공격력이 9인 무기와 10인 무기로 체력 20인 몬스터를 때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초당 9로 공격하면 3초가 걸리고 초당 10으로 공격하면 죽이는데 2초가 걸려요. 이 차이는 엄청 크죠. 근데 이걸 공격력 9만과 10만 그리고 피격받는 대상의 체력을 20만으로 설정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보여주는 수치는 강함을 체감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커요. 밸런스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를 측정하기. 밸런스를 기획할 때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투력이 그 가치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어떤 게임에서는 아이템 레벨로 측정되기도 하죠.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사례가 많은데요. 물건의 가격을 측정한다든지 등급을 매기는 경우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측정하죠.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많은 금액과 저렴한 이자를 측정받으려면 본인의 자산이나 연봉, 직장, 근속기간, 담보 등이 각각의 상수로 작용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남자나 여자의 등급을 측정할 때 나이나 연봉, 직업, 외모 등을 판단해요. 이건 그들만의 가치 측정인 거죠. 게임도 가치를 판단할 때 게임마다 측정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공격력이 10이고 체력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방어력이나 사거리나 명중률, 치명타 등이 없으면 동급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 그 스탯 게임 중에서 어떤 값이 어떻게 가치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아이템을 뺐다 꼈다 해보세요. 그럼 전투력이 변동되잖아요. 체력 1당 5가 측정되고 공격력 1당 10이 오른다면 공격력의 상수가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RPG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1을 보더라도 가격이 가치를 대신해요. 마린이 50 미네랄이 들고 배틀크루저가 400 미네랄과 250 가스를 차지해요. 이 가격 측정 안에는 유닛의 전투 성능뿐만 아니라 생산 시간, 테크트리라는 가치가 숨어 있어요. 전략 게임을 할 때 고급 유닛을 뽑으면 가격에 비해서 대단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시간이란 가치가 숨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기조를 정하기. 밸런스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게임의 기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걸 감성 밸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감성 밸런스는 리드급이나 경영진들이 판단하기도 하면서 우리 게임이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로 시작하는 거예요. 몬스터를 처치한다고 칩시다. 다크소울이나 몬스터헌터 같은 게임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쌍 시리즈 게임에서는 칼 한 방에 수십 마리가 죽기도 해요. MMORPG에서는 권장 장비로 일반 몹이 6초에서 8초가량 걸리기도 하고 네임드 몬스터는 몇 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기준은 내 전투력이 세졌다고 하더라도 상대 몬스터도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수치들은 이 액션과 이 수치로 이 시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기조가 바뀌면 게임은 완전 다른 느낌이 됩니다. 모리사냥 혹은 쓸어버리는 쾌감이 주는 게임에서 한 마리 잡는데 1분 넘게 걸리면 완전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조가 바뀌는 순간 타겟층부터 규칙까지 게임을 거의 새로 만든다고 접근해야 돼요. 자,
밸런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원생분들과 형평성 때문에 강의나 자료를 많이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다시 한번 구독자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지망생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